3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시제 과다액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 계정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겠죠. 현금 시제가 과다했다는 얘기는 금고에 돈이 많았고 장부에 돈이 작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때 장부에다 돈을 이렇게 넣어줬겠지. 그리고 현금 과부족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빼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31일자로 차변의 현금 과부족을 없애버리고 원인이 안 밝혀졌으니까 이제 잡이익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오른쪽에 수익. 32번 기말 결산 시 12월 1일에 발생한 현금 시제의 부족액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이 문제도 이렇게 실제 출제를 하려면 이렇게 전표가 이렇게 깔려 있어야 돼요.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면 현금 과부족이 왼쪽에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지문 잘 읽어보면 현금 시제가 부족했대잖아요. 금고가 작았다는 얘기는 장부가 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현금을 이렇게 빼내는 분계가 있고 여기에 현금 과부족 분계가 지금처럼 있는 게 당연한 거겠죠. 모르겠으면 찾아보면 되고, 이걸 이제 이쪽으로 빼면 되죠. 그리고 잡손실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 있었던 거 없애버리고 차변에 잡손실. 33번 매출처 서삼상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서 외상 매출금 3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합니다. 자, 못 받게 됐으니까 이제 채권이 더 이상 아니겠죠. 30만원 없앱니다. 그리고 대손 처리할 때 항상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장부상 충당금 잔액은 하나도 없대요.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럼 곧바로 차변에 매출 채권이죠. 외상 매출금은 대손 상각 B라고 곧바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충당금이 없을 때는 모두 다 비용. 34번 무사상사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80만원을 대손 처리합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어서 80을 뺍니다. 이렇게 대손이 일어나면 충당금이 얼마인지 보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만원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에요. 이름 찾아보실 필요 없는데 여기에 외상 매출금이라 붙어있는 거, 즉 이 번호의 바로 밑에 번호예요. 이렇게. 그리고 있는 충당금을 다 갖다 써요. 그래도 부족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용이 나와야 되지. 대손상각 B. 없으면 다 비용, 있으면 있는 거 다 갖다 쓰고 나머지 비용. 35번 매출처 광호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잔액 50만원 전부 다 대손 처리합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고 50. 장부상 충당금 잔액이 200만원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 일어나면 충당금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다 갖다 쓰고 없으면 있는 거 다 갖다 쓰고 부족하면 비용 처리하고 아예 없으면 그냥 다 비용 처리하고 셋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충당금 잔액은 조회하세요. 그러면 시험에 가서 요 대손 일어난 날짜 있죠. 3월달 또 뭐 12월달로 가도 똑같아요. 여기쯤 열어가지고 그 자산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를 보셔야 돼. 지금 얼마 이렇게 음수가 났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없는 걸 갖다 썼으니까 음수가 나는 거니까 무시하시고 이렇게 이제 상황을 한번 봐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의 상황이라면 이제 요 외상 매출금 밑에 자기 충당금의 금액이 있을 거야. 여기처럼 아까 뭐 200만 원이면 여기가 200이 보일 거예요. 그 금액을 찾아보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없으면 여기처럼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없다는 얘기고 받으러면 충당금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출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36번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청육상사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현금 받고 60. 전기에 대손 처리를 어떻게 했던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게 돌아오면 충당금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그때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 회복시키면 되겠네요. 37번 기말 결산 시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겠다. 그리고 금액을 알려줬으니까 여기 4억 곱하기 1%를 계산해서 얼마를 빼요? 남아있는 잔액을 빼요. 100만원.
그래야 추가로 설정할 금액이 되겠죠. 이게 400이니까 300. 그 다음에는 8억 곱하기 1% 빼기 400 하면 추가로 설정할 금액은 400. 그래서 대변을 먼저 할게요.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금액은 300. 받으름의 충당금, 받으름 바로 밑에 번호 400. 이걸 합쳐가지고 대손상각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 데이터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이 지문 지금 본 것 중에 이 박스에 있는 내용물이 다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걸 찾아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산표에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지만 시산표를 열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라고 보면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이라고 딱 비교해 보면 4억, 8억에 100, 400이죠. 그러면 이렇게 열면 여기가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4억이라고 돼 있고 받으러움의 잔액은 8억이라고 돼 있고 이쪽 잔액이에요. 자기 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문제 잘못 풀면 틀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자기 걸로 이거 확인하고 이것의 각각의 1%를 계산해서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의 이쪽 잔액이 얼마인지 받으러움의 충당금 잔액 이쪽 잔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가 얼마였냐? 100, 400. 여기가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은 여기가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고 받으러움은 400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 요 금액 자기 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처럼 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풀라고 하고 이게 안 보이더라. 그러면 자기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기 외상 매출금이 9,900이죠. 곱하기 1%를 계산을 해. 그래가지고 빼기 260만 원을 계산하시면 돼. 그 다음에 8,100만 원 곱하기 1% 빼기 400. 그런데 빼려고 그랬더니 음수가 나버리죠. 이렇게는 출제가 잘 안 되는데 뭐 또 나올 수는 있는 거니까 한 번만 해볼게요. 하나만 해볼게요. 999000000인 외상 매출금에다가 곱하기 1%를 하면 99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곱했더니 99만 9천 원이야. 그래서 빼기 260을 해봐. 그러면 빼기 2600000이면 계산기가 잠깐만요. 2600000 빼기 999000은 이게 마이너스 1060100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고 저게 음수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봐두는 것도 괜찮겠죠. 음수가 되면 어디 갔냐? 하고 지울게요. 아까 얼마라고? 충당금을 더 이상 설정하면 안 되잖아. 차변으로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을 1601 플러스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쓰는 이름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에요. 그것도 이름이 여러 개 보이는데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인 851번을 사용합니다. 기타의 채권이 충당금이 너무 많아서 돌아올 때는 요 번호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본서에서 저하고 배우셨으면 할 텐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보통 요 그림에서 추가로 설정할 금액이 생기게 출제를 많이 하고 만약에 있는 게 너무 많았다 그러면 방금처럼 대손 충당금 환입하는 붕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표는 지우도록 할게요. 38번 거래처 용팔 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합니다. 차변의 상품 500. 대금 중에 300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대변에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의 감소 300. 잔액은 외상 상거래죠. 외상 매입금 용팔. 자 그렇게 끝내려고 봤더니 매입 시 운반비 3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다. 지금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모든 걸 다 읽고 나서 손으로 붕괴를 이렇게 만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딱 했는데 뭐가 더 붙었네. 그럼 그냥 여기서 고치면 돼요. 고쳐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매입시 운반비는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5030 플러스 하면 되고 그리고 돈 나갔다고 현금으로 이렇게 고치면 되죠. 이제 문제를 읽다가 아는 쪽부터 쭉 하시면 돼요.
잘못되면 다 삭제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분계 책에다가 아니죠 시험지에다 적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 시간 내에 못 끝나요. 일단 보이는 대로 분계를 빨리빨리 다 하시면 돼. 39번 보겠습니다. 영구 상사에서 3월 2일 매입 계약한 상품 500만원을 인수합니다. 자, 상품 들어오네요. 500. 계약금 100만원을 차감하고 계약금 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선급금 걸어놨던 거 걸어서 빼고요. 100만원. 잔액은 2개월 후에 상거래죠. 외상 매입금 영구 상사.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봤더니 인수할 때 운임을 현금으로 줘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운반비는 자산의 원가에 더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붙이면 되지. 5020 플러스 쭉 내려가서 대변에 현금. 이렇게 방법 아시겠죠? 이거 보기 싫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40번 3월 10일 열공상사에서 외상 매입한 상품 중에 불량이 있어서 만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반환하고 외상 매입금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사왔을 때 왼쪽에 상품 대변 외상 매입금인데 이 외상 매입금을 없애겠다는 얘기야. 반품된 만큼 열공을 걸어서 없애고 금액은 만원이고 상품을 돌려보내니까 상품을 빼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상품을 직접 차감하지 않고 매입 환출 및 애놀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 가지죠. 원재료 사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상품의 아래에 붙어있는 번호예요. 상품이 146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거. 여기 모르겠으면 여기 이름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름을 쓰면 틀리는 거예요.